프랑스 종교전쟁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바르의 앙리와 그의 아내 마르그리트 발루아의 신혼생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리 루브르를 탈출해서 나바르에서 지내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나바르의 왕비는 왜 남편 술에 독을 타고 총까지 쏴야 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파란만장했던 마고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나바르의 앙리는 아내인 마고의 도움으로 파리를 탈출할 수가 있었죠. 무려 4년이나 볼모처럼 잡혀 있었는데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네덜란드의 신교도 반란을 이끄는 오라니에 공작만큼이나 가톨릭 세계에서 경계하고 증오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의 탈출은 위구노들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살당한 이들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강력한 구심점이 생긴 그런 셈이기 때문이죠. 남편을 탈출시킨 마고는 엄마랑 오빠한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혀서 갖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여러 영지와 많은 재산까지 뺏겼고요. 외출의 자유도 뺏겼죠.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갇혀 지내게 됐는데요. 그동안 남편 앙리는 카트린하고 국왕 앙리에게 마고를 보내달라 끊임없이 요구를 했죠. 사실 볼모는 앙리였지 마고가 아니었잖아요. 카트린으로서도 마고를 붙잡아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보내주긴 해야겠지만 카트린은 2년 가까이 질질 끌었죠. 이런 거를 분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침내 화가 가라앉은 카트린이 마고를 풀어주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 6년 만입니다. 마고가 왕비로서 자신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앙리로서는 아내 덕분에 자유를 얻은 셈 아닙니까? 처음 나바르에 온 아내를 정말 잘 챙겨줬죠. 한동안은 둘이 특별히 잘 지낸 겁니다. 마고는 원래부터 권력 앞에서 엄마고 오빠고 없는 그런 성격이죠. 나바르에 합류한 이래 철저하게 나바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내전을 치를 때에는 출전한 남편을 도와서 나란 일을 잘 챙겼고요. 휴전 협상할 때에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버텼죠. 자신은 가톨릭을 버리지 않았으면서도 신교도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바르는 힘이 약했어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파리를 차지할 수도 없었던 거죠. 반면에 방어는 충분히 할 정도는 되었어요. 왕실이나 가톨릭 동맹이 힘을 합쳐서 침략을 한다고 해도 이들을 물리칠 정도의 그럴 힘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치적 동지로서 잘 지내던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게 된 건 역시 앙리의 주체할 수 없는 바람기 때문이겠죠. 앙리의 눈에 마고의 어린 시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라 벨포세즈라고 불린 여인이었는데요. 앙리의 엄청난 선물 공세에 이 소녀가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근데 이 시녀가 앙리의 총애를 믿고 마고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앙리의 아이를 또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왕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라 벨포세즈는 딸을 낳긴 했는데 안타깝게 사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마고는 이 문제를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카트린을 찾아갔는데요. 카트린이 올 때 라벨 포세즈도 데려와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녀들을 이끌고 파리 궁정에 간 겁니다. 그때 카트린이 파리에 온 이 시녀를 불러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라벨 포세즈죠? 그 뒤로 겁에 질려가지고 아주 착한 아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고는 엄마의 조언에 따라서 그녀를 시녀에서 내쫓고 아예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앙리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떠나보낸 거예요. 앙리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또 분노할 일이죠. 그런데 앙리는 한참 뒤에 돌아온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새 새 애인이 생겨가지고 그 애인한테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있는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고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신혼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엔 맞바람으로 대응을 했는데 나바르는 프랑스 궁정하고 달랐죠. 위그노의 나라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더 엄격했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불편하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마고는 아예 여기서 못 지내겠다라고 하고는 앙리와 별거를 하고 친정인 파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파리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오빠에게 빌부터 살아야 되니까 눈칫밥을 좀 먹어야 되긴 하지만 마고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를 누렸어요.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자유롭게 연애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여기저기 소문이 났어요. 게다가 마고가 앙리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애인의 애까지 낳았다. 그런 소문이 난 거죠. 마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점점 커지니까 오빠인 국왕이죠. 이 앙리가 마고를 불러다가 단단히 혼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한 거죠. 마고는 돌아가기는 정말 싫었는데
버티다가는 정말 죽어야 할 것 같아서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 앙리가 가로막고 나섰어요. 마고가 연애를 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국왕인 앙리가 이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확인을 해줘야 아내를 다시 받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버팅기고 나온 거죠. 양측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었는데요. 카트린이 결단을 했습니다. 요구대로 다 해줘라. 앙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고를 앙리와 재결합하도록 밀어붙였어요. 카트린은 당시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자기 아들들이 후사를 낳지 못하고 계속 죽어갔는데 그나마 건강한 친구가 현재 국왕인 앙리예요. 그런데 앙리도 후사를 가질 가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렇다면 막내인 프랑스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프랑스와도 몸이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 보였죠. 그렇다면 발로아 가문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한 거죠. 물론 자신이 권력을 유지할 대안입니다. 어렵지만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마고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인 앙리가 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아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둘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앙리가 안 죽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문제죠. 그래서 이런 속셈을 좀 깔고 카트린은 마고를 나바르로 보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신신당부를 했죠.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앙리로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 거죠. 물론 마고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권을 더 공고히 지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가톨릭 백성들의 마음도 품을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면이 있겠죠.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마고 없이도 자기가 왕이 그냥 무난히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돼요. 그렇다면 마고랑 결혼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앙리가 이 점을 고민하는 거죠. 게다가 마고는 이미 수많은 스캔들의 주인공이고 벌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뒷말이 무성해요. 그리고 또 앙리로서도 늘 자기 머리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려는 성미,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 마고가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두 사람은 어쨌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죠. 각자 남들하고 사이에서는 아이가 잘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1584년인데요. 여러 병에 시달리던 막내 프랑스와가 죽습니다. 그간 형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인간이에요. 자기 영지를 기반으로 크고 작은 반란을 계속 일으켰죠. 왕실에서도 정말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와가 누나는 또 끔찍히 아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누나와 힘을 합쳐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죠. 마고로서는 자기가 믿고 있던 카드 중에서 말하자면 가장 좋은 카드가 사실은 이 프랑스와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카드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오직 남편 앙리만 남은 셈이 되었어요. 이제 오빠 앙리 3세, 발로아의 앙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다음 순번은 나바르의 앙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맞춰줘야 된다 라고 머리는 말하는데 마음이 따르지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 앙리라는 인간하고는 왠지 안 맞는 거죠. 그러다가 마고로 하여금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두 사람 모두 32살이 되었을 때 얘기인데요. 앙리가 새로운 애인이 생겼습니다. 디안 당두행이라는 미망인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 미망인의 별명은 라벨 꼬리장드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앙리의 혼을 완전히 쏙 빼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앙리의 태도가 좀 이상해졌는데요. 마고가 보기에 자기를 내쫓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디안 이전에도 앙리의 정부들은 모두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마고를 넘어서려고 했었어요. 앙리의 아이를 가져가지고 자기가 왕비가 되겠다, 뭐 이런 야심을 드러냈었던 거죠. 그래서 전에 라벨 포세즈라는 시녀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고가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앙리한테 단단히 화가 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참았어요. 앙리가 자신의 지위만큼은 철저히 지켜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디안이라고 하는 여인, 라벨 꼬리장드라는 이 여인은 지금까지 등장한 여인들과는 차원이 좀 달랐답니다. 밀당으로 앙리를 꼬드겨가지고 교묘하게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앙리가 거기에 넘어간 기색이 너무나 뚜렷했어요. 여기서 마고가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완전히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간 맞바람 휘날리며 이 결혼을 유지해온 이유는 그래도 정치적인 동반자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바로 오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엄마한테 등 때밀려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가야겠지 라고 하면서 오게 된 이유는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참아서 그렇지 그동안 자기를 무시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여자들 뒷공문을 따라 다녔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마침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고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앙리를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배신감에 이성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앙리의 잔에다가 독을 탄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엄마의 그 딸이다. 뭐 이제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앙리가 아니라 앙리의 부하가 마시는 바람에 실패를 하고 말은 거죠. 범인을 잡는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이판사판이 된 마고가 이번에는 직접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총을 들고 가서 앙리를 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겨누고 이렇게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리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제 총알이 간신히 비켜간 거죠. 그때 마고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제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준비해둔 말을 타고서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은 파리에 엄마한테 찾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벌인 짓이 너무나 황당한 짓이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죄를 추궁당하게 되고요. 잘못하면 자기 목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마고는 자기 영지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지에서 여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영지에서마저도 쫓겨나고 말았죠. 그리고 그곳에 데리고 갔던 애인이 있었나 본데 그 애인도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눈앞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의지할 곳 없이 온갖 고초를 겪던 마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단 하나 남은 자기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첫사랑이기도 하죠. 기즈 가문의 앙리와 힘을 합치는 겁니다. 야심만만한 이 기즈의 앙리에게는 마고가 여전히 이용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고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맞아줬고요. 그래서 마고는 가톨릭 동맹을 이끄는 이 기즈의 투항한 셈이 된 거죠. 뭐 투항했으니까 배신은 당연한 겁니다. 나바르의 속사정 같은 건 낱낱이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가톨릭 동맹이 나바르를 공격하는데 또 힘을 보태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을 탄압하는 이제 엄마하고 오빠죠. 이 오빠에게도 맞서서 싸웠습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죠. 마지막에는 너무 분노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폭주를 했고 그것 때문에 좀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마고는 카트린의 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카트린이 자기가 차지한 권력을 지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마고는 엄마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녀에게는 가족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종교도 없어요. 이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떻게 하면은 프랑스를 차지하느냐. 네, 그것만이 자기 삶의 목표였던 거죠. 시작을 어쩔 수 없이 가장 약한 진영이죠. 이 마이너리그에서 나바르의 앙리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근데 어려운 순간마다 들이받을 땐 들이받고요. 버틸 땐 또 버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어느새 자기 남편이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이룬 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마고에게 그래도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녀는 자존감도 엄청 높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자존심도 어마어마하게 셌거든요.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하거나 그런 타입의 여자가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굽힌다?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이런 점이 엄마인 카트린하고 달랐던 점이죠. 앞선 영상에서 카트린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죠. 강력한 연적 때문에 왕의 사랑을 못 받고 왕비의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을 때 카트린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는 거죠. 때가 아닐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왕세자비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릴 때가 있었죠. 야, 그럴 때 이 카트린의 명연기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펑펑 울면서 자기 시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은 그런 모습도 보여준 바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아부었다. 안 해본 게 없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카트린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했었는데 이게 사실 마고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마고는 이런 것들을 견뎌낼 그럴 인내심이 부족했어요. 그거는 엄마만큼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참 마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아쉬운 게 운명의 신이 그녀에게 딱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바로 남편의 아이를 갖는 거죠. 두 사람 다 너무나 건강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고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이 됩니다. 자, 앙리와 마고 이 두 사람은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별거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적에 투항해버린 어이없는 그런 별거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앙리로서는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신의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난처한 상태가 돼요. 둘이 합치기에는 이미 너무나 먼 길을 와버렸고, 하지만 정치적으로야 뭐 마고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앙리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그만큼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앙리와 마고의 젊은 시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쉬고요. 이들이 중년이 되면은 다시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탈리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2년 무렵의 이야기인데요. 한 화가 때문에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그건 또 어떤 일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